자, 첫 번째, 인성, 일찍 나가지 않을까? 뭘 원하느냐? 저는 끝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런 주제로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가 됐건 아니면 면접장이 됐건 내가 스트레스 내성이 좋고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목표 달성 능력과 끈기, 지구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걸 어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항목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성공 체험 아니면 높은 수준의 목표를 타겟팅을 해놓고 그걸 성취했었던 경험, 그 다음에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건, 사고라고 하는 게 실은 얼마나 고생해 보셨어요? 얼마나 포기 안 하고 끝까지 하십니까? 이런 겁니다. 그때는 직무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겠죠. 실은 인성 부분이니까요. 자, 그런 내용들이 자기소개서에 여러분들이 기재가 안 되어 있으면은 이런 질문들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 얼마나 끝까지 하는지 고생해 본 경험을 좀 원한 건데 그런 게 안 써져 있고 죄다 프로젝트만 적어져 있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뭡니까? 라고 하는 거는 자기소개서에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나오는 질문인 겁니다. 요걸 원하기 때문이죠. 자,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돌려서 취미 활동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특히나 여성 지원자분들에게는 집중적으로, 직관적으로,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현장 업무 힘든데 지방 근무 괜찮으시겠어요? 4조 3교대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거는 직무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성적인 측면에서 스트레스 내성이나 역경지수, 얼마나 이 친구가 근성이나 지구력 끈기를 갖고 있느냐, 이걸 보려고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 활동을 잘 수행하는 친구들을 원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용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기 주장 강하고 독단적이고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즉 이기적인 사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타심 배려심 있습니다. 요거. 그다음에 두 번째, 너무 뭐 이렇게 위축되거나 뭐 너무 정적이거나 너무 소극적이지 않고 조직생활 어느 정도 친화력과 설득 능력도 있고 대화도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서 지원자분을 어떻게 지금 인식을 합니까? 라고 하는 객관성이 내포되어 있는 평가를 듣고 싶어서 별명이라든지 가장 자주 듣는 얘기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죠. 별명과 가장 자주 듣는 말은 객관성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별명 본인이 짓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소개서에는 죄다 내가 내 어필을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실제 면접장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직 관점에서도 어떤 성향이나 포지션을 내가 갖고 있는지를 보려면은 사물이나 동물에 비유를 해달라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리더십이냐 팔로우십이냐 개인 성향이 강하냐 조직 공동체적인 이런 성향이 강하냐라고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조직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조직 이해도를 보기 위해서는 리더십 발휘했었던 경험이 있느냐라고 또 물어보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제 직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직무라고 하는 거는 실은 기업, 산업, 직무 요게 한 카테고리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직무라고 하는 거에서는 자, 결국에는 경력 같은 신입, 흔히 얘기하는 요즘 중고 신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중고 신입스러움을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지원한 회사에서 어떤 산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특징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회사가 어떤 포지션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입사하게 되면 해당 직무에서는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 관점에서 어필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면접장에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시스템 온 칩, 즉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AP라든지 CMOS 이미지 센서라든지 아니면 아날로그 로직, RFIC라든지 어떤 제품일까요? 왜? 이거 산업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겠죠. 두 번째, 우리 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향점, 발전 방향성이 어떤 전략을 지금 수립해야지 우리가 잘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를 또는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하는 제품을 알고 있나요? 이 회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겠죠. 특히나 삼성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다가 삼성 찬양글, 삼성은 1등 기업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 1등 너무 좋아요, 너무 멋있어요, 마지막에 포부 나도 껴주세요, 이런 식인데 곤란하다는 거죠. 곤란합니다. 기업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가 어필이 돼야 돼요. 결국에 산업과 기업의 이해는 직무 이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공정기술, 예를 들어서 내가 공정기술 지원자다라고 하면은 면접장에서
공정기술 엔지니어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왜? 들어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무슨 업무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무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공계 출신 분들한테 이 세 가지 관점에서 가장 평가나 검증을 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적성은 물론 이 학업이나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 머리가 얼마나 똘똘하냐, 막말로 똘똘한 친구들을 뽑는 목적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면접이 됐건 이력서가 됐건 자기소개서가 됐건 이 세 가지 일찍 나가지 않을 사람, 그 다음에 조직 적응력이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실무 역량이 있는 사람,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채용을 검토를 한다, 고려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